학교별 지원 전략,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분량이 좀 많아요. 평소 같으면 시간에 좀 쫓기고 저희가 입시 분석 설명회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진행하면 어머님들이 좀 오래 앉아 있으시다 보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이 지원할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학교는 이런 지원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일단 공통사항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작년에 설명회 자료를 만들면서 고등학교 입학 한 번에 이해하기라는 그림 파일이 너무 위아래로 길어서 반반 나눠 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 한 번에 이해하기 부분은 일단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학교 입시는 이제 어느 정도, 영재학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이제 남아있는 과학고등학교, 마에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예술체육교가 있는데, 예술이랑 체육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저희 학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어머님들은 잘 없을 것이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과학고등학교나 마에스터고등학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입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과학고등학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또 지원에 대한 문을 좀 두드려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내는 학교들 중에 좀 유명한 데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입학평가랑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그 공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를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그 외에 이제 디미고도 있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해당 직업군이나 해당 진로 쪽으로 가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분들이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고보다 입시가 되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차관해 주시고, 특성화고랑 마이스터 고등학교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성화고는 옛날 상고 공고가 이름만 바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대부분 이 학교들은 이제 면접이랑 생활기록부 이런 거, 실기평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입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인데 이제 비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비평준화 일반고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일반고는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고,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저희가 주로 보고 있죠. 왜냐면 기숙사가 없으면 통학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 중에 대표적인 학교들,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화성고등학교나 와부, 세마, 양서 이런 학교들, 병점, 가온, 안법, 경화여고 등등이 있어요. 한민고등학교도 있는데 내신이 이렇게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 요구치가 높죠. 196점 이상 이러면 좀 요구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면접을 전혀 보지 않고 순수 내신, 여기서 말하는 내신이란 건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200점 만점의 가내신을 얘기합니다. 상장, 봉사활동 점수, 출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200점 만점의 수치고요. 이건 올해이라고 해서 200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0점이라 그래서 똑같은 내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3년 내내 올백을 받아도 200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Z점수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이 돼서 그런 건데요. Z점수라고 하는 거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제 점수의 높낮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좀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 어떤 특정 중학교의 학생이 전교 1등, 3년 동안 전교 1등하고 평균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친구가 어떤 분교에서 50명짜리 분교, 전교생이 50명짜리 분교에서 평균이 20점인데 자기 혼자 이제 올백으로 전교 1등 하는 거랑 여기처럼 평균이 80이랑 70인데 올백으로 전교 1등 하는 거랑 점수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약간 비약을 했는데 비평준화 일반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내신 점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비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머님이 입시 컨설팅을 문의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래도 2년 동안 올해이었는데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로는 제가 내신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문의하셔서 혹은 이제 내신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가내신을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가내신을 지금 두드려서 직접 계산을 직접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평준화 일반고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내신, 200점 만점의 내신이다. 요 말씀 드리고, 비평준화 일반고는 또 특징이 있죠.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진행이 되는 특징인데 서류 반려라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이 194.6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화성고 내신 커트의 경계쯤에 있거든요. 194.5 정도가 작년에 이제 커트였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썼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결과로 이제 서류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고입에서 탈락을 한 것이라 화성 지역의 학교에,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미달란 학교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사고랑 다릅니다. 1지망에 화성고 써놓고 2지망부터 집 근처에 있는 수지, 풍동, 혹천 고등학교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위험하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쓰겠습니까? 정말 극도로 내신이 높은 아주 안전한 친구들이 쓰려고 할 텐데 그런 친구들이 좀 인원이 적을 수가 있고 미달이 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들이 서류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고입재수나 이런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서류를 좀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전화 콜이 옵니다.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좀 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럼 서류를 빼면 서류를 넣은 적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에 원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2년 3년 동안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비평준화 일반고들 사이에 이제 합격 내신 컷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런 나름의 기준을. 그러면 이제 내신 컷이 196점인 학교가 있다. 그럼 이제 먼저 내봅니다. 혹시나 내신 컷이 또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반려 콜을 받으면 조금 내신이 조금 더 낮은 학교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또 조금 더 낮은 이게 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이죠. 이제 가가지고 양서구 갔다가 찍고 화성고 갔다가 찍고 안법 와부 세마 찍고 가온 찍고 병점 찍고 뭐 이러다 보면 쭉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되는 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기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숙사가 있는 비평준화 일반고에 학생을 보내고 싶으신데 좀 자료가 없다. 그럼 자소고서가 필요가 없고 면접이 필요가 없으니까 막 그 비용을 내면서 막 컨설팅을 장황하게 막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라서 저희 지트 내부 재원생이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데스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입시 컨설팅이고 좀 비평준화 일반고 쪽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자료집이나 아니면 음성 이렇게 전화로 응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인데 여기는 이제 핵심 요구가 면접이에요. 자소서랑 생활기록부는 모두 면접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자소서 작성에 너무 목숨을 거느라 면접을 연습하지 못한 친구들이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는 모두 그 면접관 앞에서 5분 내지 15분가량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 자기소개서가 평가 전형의 점수로서 들어가는 사례는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자기소개서는 감점 요인만 존재하지 평가 요인으로 플러스 되는 점수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접 점수인데 면접을 하려면 아이들 점수를 알아야 아이들의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모두 이제 면접 방식이 굉장히 다 상이하고 또 자기소개서 쓰는 양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매년 조사해서 이렇게 좀 오픈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같은 이제 대형 학원이나 이런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곳에서 어머님들한테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지원의 공통사항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는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따로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성적이 된 상태에서
수행평가를 좀 이제 깊게 해보는 습관만 들여놓으시면 생활기록부 관리를 따로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죠. 하면은, 왜냐하면 하면 좋다는 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평가하는 어떤 점수가 더 높아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양한 활동을 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편안해지고, 자기소개서가 편안하게 활동에서부터 나가고 억지로 쥐어짠 게 아니니까 면접도 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여야지. 이게 저희 어른들의 사고방식인 뭐를 해야 합격을 한다, 뭐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확신 있는 말씀을 드려야 전문성이 신장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내보는 실제 사례를 보면 작년에 용인외대부고 합격한 친구 중에 독서가 빵건인 친구가 있어요. 1, 2학년 때 독서가 빵건입니다. 전학에 의해서 서류가 유실되었는지 독서가 빵건이었어요. 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봉사가 40시간, 50시간이어도 감점 없어요. 내신은 감점 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기준은 내신 A등급만 보는 거지 몇 점으로 A가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독서, 봉사, 동아리 활동이 누락되어 있어도 막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스토리 라인을 짤 때 그런 학생들은 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기록부 관리라고 하는 걸 생활기록부에 보여져 있는 어떤 팩트적인 관리가 아니라 잘 적혀져 있는데도 아이가 기억을 못하면 자기소개서에 못 써요. 아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리라고 하는 것,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라고 하는 건 동아리 활동이든 수행평가든 자기가 깊게 공부해본 내용이든 보고서든 간에 아이가 기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정돈해 놓고 사소한 수행평가 기회 같은 게 있거나 토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내 꿈에 좀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일고, 김천고의 이제 좀 남학생 학교라던가 내신을 좀 강조하는 동상고나 이런 학교들은 내신 주요 과목 올해일을 받아가지고 와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활동은 부가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정돈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생활기록부 관리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일단 3년간의 어떤 그 진로 희망사항 부분은 꿈의 구체화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진로 희망사항 탭 자체가 이제 그 자율활동의 진로 활동으로 이제 통폐합되면서 그 진로 활동 안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 생활기록부는 제가 위에 작성해 놨듯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판사나 검사, 법조인을 향해서 미친듯이 달려갔다가 마지막에 꿈을 자기소개서에 의사라고 쓰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학습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다양한 건 좋죠. 다양한 건 좋은데 다양한 거 안에서도 약간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막 그 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은 막 토론 활동을 1도 하지 않고 과학 실험만 주구장창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의생명에 관련된 토론 주제가 있죠. 낙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문제, 캐캐묵은 이야기죠.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관점들에 대한 이과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직업윤리적인 관점의 토론 주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토론 주제를 주구장창하고 나서 나는 토론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약간 애매하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좀 창의적 체험학습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활동 부분은 학교에서 써줄 수 있는 탭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과학기술의 날 행사 같은 거를 참여해가지고 수상을 한다 그래서 자율활동에 들어가지가 않고, 수상 경력은 애초에 자사고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고에서 수상 경력을 만약에 이제 막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애들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미 그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겠다가 아니라 떨어질지 말지의 경계에 있는데 그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발전됐을 때 할까 말까 한 네. 그것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다들 공표하고 있고 내부적인 상황이 이렇대요라고 속닥속닥 얘기를 해봐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 체험학습 부분에 대한 자율 동아리 부분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다만 근거 자료랑 경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나 아니면은 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봉사가 그런 정신이 필요한 직업군 혹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미래 사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학생이 봉사 경력이 너무 없다.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런 신빙성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갈 거예요. 현재 1,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 즉 우리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나 발표나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는 거. 컨설팅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한 다음에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걸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집에 할 게 없으면 집에서 책이라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책을 너무 어려운 걸 읽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즐거워할 만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감상평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꼭 학교에 독서 제출을 꼭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한테만 내지 마시고요. 수학 관련 책을 읽었으면 수학 선생님한테, 과학 관련 책을 읽었으면 과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제 내주십시오. 이렇게 내주시면은 그게 이제 그 탭별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위치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학교마다 진짜 서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서류 기준을 다 다른데 이런 걸 퍼센테이지가 얼마고요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학교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자세한 것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제가 그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향이나 서류 기준은 국영수사과 A 요거 될 거고요. 학교마다 이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뭐 동상고는 전 과목 다 보고 북일고도 전 과목 다 보는데 지우개 찬스가 없어지고 기술 과정이 빠지고 제2외국어가 없고 막 이런 거를 전부 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이제 서류 만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었어요. 정돈을 좀 해드리면 내신이 A여야 된다. 내신이 A여야 된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면 이제 활동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짜내려고 할 거예요. 저희가 입시를 하면서. 그럼 그 짜내는 활동이 주로 이제 독서 토론이나 아니면 실험 같은 것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좀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수행평가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학교별 방식에 대해서 경쟁률과 학교별 그 기준과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